미국의 1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한 가운데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이 올해 미국 기업의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월가의 주요 은행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기업의 이익 성장을 억제할 것이라고 경고한 흐름에 이들 대형은행들도 합류한 것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티그룹의 스콧 크로너트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는 S&P 500 지수의 올해 연간 목표치를 6,500에서 5,800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수에 편입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EPS를 255달러로 종전의 270달러에서 낮춘 데 따른 것인데요. 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도 올해 EPS 전망치를 271달러에서 257달러로 내렸습니다. 윌슨은 상호관세 90일 유예와 주말 동안 추가 양보가 있었던 점은 단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추기는 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5,000에서 5,500 범위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 들어서만 8.8%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과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탓인데요. 윌슨은 또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현재 4.46%에서 5% 이상으로 급등하면 S&P 500 지수가 5,000 아래로까지 다시 폭락하고 지난주 저점을 다시 시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그는 중국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로 관세가 대폭 인하되면 상당한 상승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기업과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크로너트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유지되던 골디락스 심리는 이제 완전한 불확실성으로 바뀌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이후 형성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시티그룹과 모건 스탠리는 기본 시나리오로 경기 침체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완만한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윌슨은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을 남겼는데요. CNBC에 따르면 윌슨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투자자들이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향후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시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관세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경로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매우 까다로운 시장 환경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그동안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이나 재정부양책 등으로 일종의 안전망을 기대할 수는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보호수단이 이제는 모두 사라진 상태라며 지금은 안전망 없이 공중을 날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윌슨은 현재의 이 시장의 환경을 잘 활용하면 훌륭한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그는 S&P 500 지수가 5,480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동안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별 종목단에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지표만 보지 말고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 아래 숨겨진 진짜 가치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달러의 기축통화지위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또한 그는 금융시장의 미래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재 종이와 도장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가 향후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폰 앱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해진다는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CNBC에 따르면 핑크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연례서안에서 미국의 국가 부채와 디지털 자산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고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미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기축통화 지위를 빼앗길 위험까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핑크는 미국이 수십 년간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패권을 유지해왔지만 이것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1989년 이후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보다 무려 3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을 강조했었죠. 올해 미국의 이자 지급액은 9,520억 달러, 무려 1,350조 원을 초과해서 이제는 국방비의 지출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또 2030년까지 의무적 정부 지출 부채 상환액이 미국 연방의 총 수입을 완전히 잠식해서 영구적인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핑크는 가상자산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탈중앙화 금융은 놀라운 혁신이라며 이는 시장을 더 빠르고 저렴하며 더 투명하게 만든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을 더 안전한 투자처로 보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 혁신이 미국의 경제적 이점을 저해할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습니다. 핑크는 서한에서 토큰화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토큰화란 주식과 채권,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각 토큰은 마치 디지털 증서처럼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데요. 핑크는 전통적인 종이증서와 달리 이러한 토큰들은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되어서 번거로운 서류 작업이나 대기 기간 없이 즉각적인 구매, 판매, 또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자산은 토큰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모두 토큰화된다면 투자 방식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이 문을 닫을까봐 발을 동동 구를 필요가 없어지고 현재 며칠이 걸리는 거래는 불과 몇 초 만에 완료될 수 있으며 정산 지연으로 묶여있던 자금이 즉시 시장에 투입돼서 재투자되므로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핑크는 언젠가 토큰화된 펀드가 상장지수 펀드인 ETF처럼 투자자들에게 친숙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는데요. 바로 신원 확인 문제입니다. 금융거래에서는 엄격한 신원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를테면 애플페이와 신용카드는 매일 수십억 원씩 신원 확인을 거쳐서 거래를 처리하는데 하지만 토큰화된 자산은 이러한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핑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 인도는 이미 이를 실현했다고 말했는데요. 오늘날 90% 이상의 인도인들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거래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결론은 분명하다. 효율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디지털 인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를 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이제는 주식과 채권, 달러 가치가 모두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 은,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거의 1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 또 영국중앙은행, 일본은행 등을 글로벌 범죄 집단에 비유하면서 중앙은행이라는 사악한 세계의 금융 카르텔이 투자자들의 자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한 미국 달러 가치가 몰락하고 있다면서 주식과 채권, ETF 등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요사키의 이런 발언은 최근에 달러 인덱스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3년 내에 거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금과 은,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금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은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 역시 바닥을 찍고 반등 모멘텀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식, 채권, 달러 가치는 무너지고 금, 은,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모습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며 현재의 금융위기는 의도된 재앙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금융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 오락가락하는 불확실한 관세 정책이 투자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국 자산을 신뢰하지 않는 사태까지 만들었는데요. 과연 이게 기회가 될지 아닐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성공투자 파이팅!